많은 분들은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피아노를 치거나 춤을 추거나 노래하거나 The baffled kid composing hallelujah. 또는 요요를 잘 다루는 재능 말이죠. 하지만 그런 대단한 재주들도 무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고무처럼 유연한 사람에서부터 몸에 금속이 너무 많아 금속 탐지기가 작동되는 사람까지 13명의 이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환상적인 유연성. 여러분 중 상당수는 적당히 몸을 구부리거나 발가락을 만질 수 있을 만큼 유연하겠지만 데니얼 브라우닝 스미스는 그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는 몸을 놀라운 수준으로 구부리는데 몸을 앞뒤로 구부릴 수 있고 팔과 다리를 탈구할 수 있으며 머리를 180도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은 무섭게 들리네요. 그는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어린 나이에 이 놀라운 재능을 발견했어요. 그는 침대에서 뛰어내리며 손쉽게 다리를 찢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의 유연성은 엘러스 달노스 증후군으로 알려진 유전 질환에 기인했다고 하는데요. 이 증후군은 신체의 여러 부분을 쉽게 뒤틀 수 있는 드문 질환이죠. 18세에 그는 빈들 스티프 가족 서커스단에 합류했고 마스터 루이라는 트레이너는 그에게 전문적으로 묘기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는 서커스뿐만 아니라 제로콜라와 알라모 렌트카 등의 제품 광고에서도 활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꽤 성공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거대 스모 선수. 운동선수 중에서도 스모 선수의 크기에 가까운 선수는 거의 드문데요. 보통 무게가 130kg이 넘는 이들은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운동선수 중 하나이지만 그 중에서도 오로라 사토시는 독보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292kg으로 가장 무거운 스모 선수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기존의 기록보다 약 9kg 높은 수치였어요. 그의 체격은 스모에서는 확실히 이점이 있었지만 확실한 단점도 존재했어요. 여러분이 그와 1대1로 맞서야 한다면 어떻게 상대하실 건가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상대는 그가 지칠 때까지 피해 다녔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이 때문에 그는 강력한 스모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빅리그에 진출할 수 없었죠. 2017년 조나단 디비전으로 알려진 오티오에 도전하고 거의 모든 경기에서 패배한 후 그는 18년의 긴 경력을 마치고 2018년에 즉시 은퇴하고 말았어요. 타이탄의 이빨. 여러분 중에 깨무는 것에 자신 있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턱을 가진 벨루 라타크리 슈난을 보신다면 자신감이 사라지실 거예요. 그의 턱은 너무 강해서 자신보다 수백 톤이나 더 무거운 물체를 당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의 놀라운 턱 힘은 그가 2003년 10월 1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기차역에서 무려 260톤의 높이가 4.2m에 달하는 KTM 통근 열차를 끌었을 때 증명되었어요. 무게 260톤, 높이 4.2m 말이에요. 그는 이 놀라운 스턴트를 해내며 이빨로 당긴 가장 무거운 기차에 대한 세계 기록을 세웠는데요. 그는 자신이 14살 때 인도 전문가가 그에게 소개해준 일종의 명상을 통해 능력을 얻었다고 해요. 명상을 통해 힘을 입으로 집중해서 무거운 물체를 당길 수 있었다고 하죠. 만약 차에 문제가 생겨서 견인차가 필요할 경우에 만약 그가 함께 있다면 매우 든든하겠죠. 궁극의 초임 마라토너. 여러분 중 대부분은 조깅 등의 달리기가 땀도 낼 수 있고 아주 훌륭한 운동이라는 점에 동의하실 거예요. 밖에 나가면 누군가가 달리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죠. 하지만 딘 카네지의 경우 그는 워밍업을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해요. 아마 다음날에 일어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 초인적인 능력은 그의 몸이 자신의 몸에서 젖산을 빠르게 씻어내어 피로감이나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고 엄청나게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다고 해요.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장거리 달리기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30번째 생일에 광란의 밤을 보내고 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집으로 갈 방법이 없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타크루즈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무려 48km를 뛰어갔죠.
그는 그가 해낸 일을 깨닫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는 수면 없이 80시간 44분 동안 563km를 달리는 등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들을 해냈죠. 그는 또한 2006년에 50일 연속으로 미국 50개 주에서 마라톤을 완주했으며 2002년에는 섭씨 영하 25도의 기온에서 남극 마라톤을 완주했어요. 이러한 모든 업적을 가진 그는 확실히 세계 최장거리 마라토너라고 할 수 있죠. 전기인간. 휴대전화를 충전하든 전자레인지를 데피든 전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는데요. 하지만 몸으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요리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르비아의 슬라비스카 파지키치는 그걸 해낼 수 있어요. 그는 전기를 몸에 통하게 하는 능력과 전기를 자신이 사용하는 물체로 전달하는 능력을 갖췄죠. 그는 그의 쇼에서 몸으로 전기를 통과시켜 핸드폰의 충전 포트로 전달시키거나 맨손으로 소세지를 데우는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그 결과 그는 지금까지 2개의 기네스 세계 기록을 달성했어요. 한 번은 1983년에 상처 없이 2000볼트를 몸에 통과시켰고 나중에는 2003년에 단 1분 37초 만에 물 한 컵을 섭씨 97도까지 가열해냈죠. 그것은 거의 끓는 점에 가까운 온도였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능력을 얻었는지에 관한 많은 가설이 있는데요. 사실 그는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전도체가 되어 전기 충격에도 안전하다고 해요. 대담한 다이빙. 오랜 시간 동안 숨 참기에 도전해보신 분들은 1분 정도 지나면 매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뉴질랜드의 데이브 멀린스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프리다이버 중 한 명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잘 모르죠. 특히 그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다이내믹 무호흡 다이빙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하며 4분 2초 만에 240m 수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이후로 폴란드의 마테우스 말리나의 기록에 공식적으로 밀려나게 되었지만 그의 기술이 확실히 인상적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불면증. 4시간만 잠을 자는 분들이 계신가요? 인터넷에서는 재밌는 일들이 24시간 일어나서 보통 잠을 안 자고 인터넷에 매달려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심지어 새벽까지 안 자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잠을 계속 안 잔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바로 타이 응옥이라는 남성에게 내려진 저주예요. 그건 불면증을 넘어서는 정도이죠. 그의 상태는 너무나도 놀라우며 총 46년 동안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주장을 100% 검증할 수 없지만 그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할 방법은 거의 없죠.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러한 수면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는 건강한 몸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평범한 남성이 회복하는데 몇 시간의 휴식이 필요한 강한 육체 노동을 매일 수행한다고 해요. 이 사람 앞에서 불면증을 논하기는 힘들겠네요. 기억의 마에스트로. 우리는 모두 멋진 장소나 음식 등의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사진을 찍어놓고 몇 달 동안 잊고 있다가 나중에 사진을 보고 나서야 기억하게 되는 일도 종종 있죠. 하지만 사진의 도움 없이도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사진을 저장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영국의 스테판 웰트셔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어떤 도시든 기억의 헬리콥터를 타고 모든 세부 사항들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는 방금 봤던 장소를 마치 사진을 보는 것처럼 충격적인 디테일로 스케치해내며 그의 초인적인 능력을 증명하죠. 그는 그의 능력으로 널리 인정을 받았으며 그의 노력을 인정받아 대영 제국 군장을 받기도 했어요. 스파이더맨.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은 스파이더맨이 되는 것을 꿈꾸셨을 텐데요. 스파이더맨은 보통은 동경의 대상이지만 프랑스의 슈퍼스타 클라이머 알랭 로베르는 꽤나 근접했어요. 현기증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랭은 세계 최고의 자유 등반가로 수많은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은 초크 가방, 등반용 신발 한 켤레, 그리고 맨손만으로 거대한 빌딩을 오를 수 있어요. 스파이더맨조차도 웹슬링어를 사용하는데도 말이죠. 알랭은 1996년 에펠탑, 2004년 중국의 타이페이 101 등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과 2011년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등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올랐어요.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겁이 날 정도인데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 계신가요? 그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 방법은 창문 선반과 프레임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이며 그는 때때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물을 휴식 없이 오르곤 해요. 그는 경력 초기에 몇 가지 큰 사고를 당하기도 했지만 이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재능 있는 등반가 중 한 명이 되었어요. 어렸을 때 나무와 벽을 오르는 것을 좋아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슈퍼키드, 헬스장에서 리암 혹스트라를 본다면 그가 그곳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근육과 식스팩 복근을 자랑했고 단 5개월 만에 아이언 크로스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그 무렵에 턱걸이를 할 수 있었다고 하죠. 리암이 어린 나이에 이런 엄청난 근육을 가진 이유는 근육 성장을 유발하는 근육 비대증이라는 드문 질환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대부분의 보디빌더들이 꿈꾸는 몸매를 가지게 되었어요. 왠지 저의 몸이 부끄러워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네요. 앤서니 로페즈 차즈. 때때로 어떤 이들은 트라우마가 남을 만한 사고를 겪게 되는데요. 술집에서 바텐더와 경비원과 그의 친척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다 공격을 받은 앤서니 로페즈 차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훈련받지 않은 경비원은 앤서니를 경관봉으로 때리고 머리를 8번 차고 그의 머리를 포장도로에 4번이나 부딪히게 했죠. 정말 분노하게 되는 일인데요.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구타였고 앤서니는 두개골의 25%가 사라진 채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의 생명은 구해졌지만 지금은 말을 할 수 없고 24시간 보살핌이 필요하죠. 좋은 소식은 그가 그 경비원이 고용된 보안회사를 상대로 5,800만 달러의 소송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가 적어도 다소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롤프 부크홀츠. 이제 정말 놀라운 일을 보게 될 텐데요. 요즘의 피어싱은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독일에서 61세의 롤프 부크홀츠는 481개의 피어싱 덕분에 대번의 이목을 집중시키죠. 그리고 그 피어싱 중 278개는 그곳에 있어요. 바로 민망한 부분 말이에요. 그는 피어싱이 너무 많아서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롤프는 이마에 2개의 뿔이 있고 문신으로 덮여 있는데요. 그는 가장 많은 피어싱을 한 남성이자 가장 많은 신체 변형을 한 2개의 기네스 세계 기록을 가지게 되었어요. 문신과 피어싱을 하는 취미 외에도 그는 신체 서스펜션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게 휴식이 될런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각자의 취향을 존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율리아 질라타 군트엘. 우리 대부분은 발가락을 거의 만질 수 없지만 율리아 질라타 군트엘은 인간 프레첼급 유연성으로 몸을 뻗을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사람으로 칭송받는 독일 출신의 이 젊은 여성은 여행 가방이나 작은 상자에 쏙 들어갈 정도로 몸을 구부릴 수 있죠. 그녀는 몸을 뒤로 구부려서 입으로 꽃을 집어올리는 것을 정확하게는 6번 수행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묘기를 부리는 걸 즐긴다고 해요. 군투엘의 극도의 유연성은 노력과 유전에 따른 것이겠지만 이 모든 유연성에는 대가가 있어요. 몸의 결합 조직이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피부에서 뼈를 연결하는 인대까지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으로 조직이 찢어지고 힘줄이 터질 수 있다고 해요. 많은 프로 고개사들은 그들의 몸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빨리 닳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군투엘은 계속해서 놀라운 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빠진 내용이 있었나요? 그럼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켜주세요. 그러면 새 영상의 알림을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